이제 김정은이 호텔로 오는 게 임박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제가 15층에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안 눌러져요. 어쩌지 하다가 계단으로 가자. 그래서 계단으로 막 열혈 취재 막 뛰어서 내려갔어요. 저랑 촬영 기자랑 막 뛰어서 내려갔는데 동아일보에서 네. 자기 지면에다가 3월 1일에 아이돌급 외모로 인기 또 트럼프에게 돌직구 질문 이래가지고 현지에서 채널A 동아일보 기자들이 현지에서 화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가 지면에 낸 거 정도면 우리로 치면 9시 뉴스에 낸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이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 짧은 리포트에서는 나오지 않는 취재 뒷얘기를 해드리고요. KBS 기사에 이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경로로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대들기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다가 팟빵에 DJGJH님처럼 이 기자들 DJGJH님입니다. 처럼 이 기자들 괜찮다, 들을만하다, 나쁘지 않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서 저희 기자들이 KBS에서 이 보도를, 이 방송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강병수 기자가 없어요. 네. 또 클럽 갔어요. 아니요. 거기는 클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클럽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우리 강병수 기자가 사라졌는데 지금 독도에 가 있습니다. 네. 독도에는 확실히 클럽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강병수 기자 3.1절 그 방송 때 봤다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강병수 기자가 멀리 독도에서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잠깐 그거 보고 가실게요. 대통령이야 머릿속에 신년 인사 영상 보내는 것처럼. 보시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독도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왜냐하냐 하면 3.1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우리 땅 동쪽 끝 독도에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입을 털어야 되는데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 땅 동쪽 끝 독도에서 더 큰 의미를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뭘 해도 어색하지. 사실 강병수 기자가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와도 소용이 없다. 알 수도 있잖아요. 몰라, 얘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안 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도 사회부에 있으면서 진짜 가고 싶은 출장지가 독도였어요. 왜냐면 한 번 가면 잘 못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촬영하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배 안 뜨고 막 이런 시간까지 고려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잡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독도에 한번 언제 짱 박혀보나. 진짜 개꿀입니다, 개꿀. 네. 왜냐면 경험자. 그러니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홍성희, 오규정 기자 2명과 함께 대일기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가 예고했던 그분. 그렇습니다. 저희의 일단 유일한 코너죠. 기르기 판별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죠. 그런데 회담이 파토가 났어요. 그래서 대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뉴스에서는 또 나오지 못하는 또 취재 뒷얘기를 또 저희가 많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노이에서 실제로 기자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궁금한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분을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거의 직송했습니다. 직송. 바로 납치를 해왔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지 몇 시간 안 되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되는 KBS 한수영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통일외교부에서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고 이번에 하노이를 2번 다녀온 한승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아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목소리 위주로 섭외를 하게 네. 되네. 야, 성희야 우리도 좀 이렇게 저음으로 하자. 분위기 있게. 아 근데 이분이 또 앵커 출신이에요. 아, 네. 그때 그러니까 저희 또-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예전에 대들기 초창기에 또 아, 그쵸. 간식. 아, 예. 야식에 벌써- 사실 거의 포문을 열어주신 분이죠. 맞아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잘 먹. 그때 잘 먹어서 저희가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럼요. 어려울 때부터 봐주셨는데 갔다 오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아,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워낙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많이 피로가 누적된 네. 아니, 상태에서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되셨어요. 얼굴이 좀 부어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갈 때는 아니 27일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회담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두 정상의 이야기도 그렇고 멘트를 봤을 때도 그랬는데 네. 확대 회담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오찬 시간이 됐는데 오찬을 한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확대 회담이 길어진다. 음.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숙소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지 이게? 네, 네, 어. 네. 아니 회담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됐거나 아니면 잘 안 됐거나 둘 중 하나다.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그 오찬장 근처에 있던 KBS 기자가 그 거기 있던 현지 공안한테 오찬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예. 단톡방에 올려서 난리가 예. 났다면서요? 일정상 두 정상이 오찬을 하지 않고 바로 숙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정보를 공안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교통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안이. 네네.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왜 통제해야지? 네, 네, 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 통역이 있으니까 베트남어로 물어보는 거죠? 네, 그것들 네, 공안한테. 맞아요. 예. 뭐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북한 사람들 만날 기회나 얘기해 본 예. 적 혹시 있나요? 그 이제 저는 멜리아 호텔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첫날. 북한 경호팀은 굉장히 많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엄청 감시합니다. 예, 우리가 뭐 하는지,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좀 드는 척만 하더라도 다 보고 우리가 뭔가 찍는 것 같다 이러면은 와서 제지를 하거든요. 아 치지 말라고. 네, 네.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 경호팀원들이랑 같이 탔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호텔의 아랫동네 사람들이 많은데 아랫동네. 우리 아랫동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진짜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고 경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위협 요소가 될 수 그렇죠. 있죠. 네. 사실은 뭐 그 정상인 게 사실 우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갔다고 해도 경호팀은 극도의 긴장을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네. 무슨 일이 막 갑자기 조선전 이렇게 와서 찍고 이러면 사실 사전 협의가 안 된 거면 좀 위험할 수 있고 또 북한이랑 다르게 우리 남쪽 기자들은 또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동당역에서 김정은이 그 차 타고 와가지고 바로 호텔로 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가장 그 경계가 삼엄했는데 그 호텔 로비에 앉아 있지도 못하게 했어요. 다 투숙객이라 쫓아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방으로 가 있으라고. 그래서 방에 가 있었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나와 있을 수 없어요, 로비에. 못 나오게 하니까. 복도에는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복도도 못 있죠. 복도도 못 그냥 나오고 방으로 다 방에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네, 그게 그래서 호텔 측에서 얘기한 거야 아니면 경호팀? 호텔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경호팀이 전달을 해서 그랬겠죠. 네, 그래서 방에 있다가 이제 김정은이 그 오기가 호텔로 오는 게 임박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나가야겠다. 나가서 그쵸. 어떻게든 뭐 찍든지 뭘 해야겠다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15층에 있었거든요. 네. 엘리베이터가 안 눌러져요. 아예 못 네, 내려.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해놨어요. 어.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계단으로 가자. 그래서 오 계단으로 막 열혈 취재. 막 뛰어서 내려갔어요. 저랑 오. 촬영 기자랑 막 뛰어서 내려갔는데 거기는 로비로 통하지 않아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그것도 통해요. 있어. 내려갔더니 주차장이야.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갔더니 거기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주차장
그 바 있잖아요. 출입 바 차단기. 차단기 그 바로 옆에까지 갔고 거기에서 김정은은 이제 로비로 내리고 그 이후에 그 김정은의 차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 그 벤츠. 그거는 저희가 근접해서 봤고 촬영도 했죠. 빈차. 빈차죠, 빈차. 아 재밌네요. 현장 씨 얘기 또 따로 있나요? 그건 얘기 들으셨죠? 엘리베이터 17층부터 22층까지 다 막아놨다. 왜? 그러니까 22층에 김정은이 묵고 VIP 룸이 거기거든요. 네. 일반 숙박자들은 16층까지만 누를 수 있도록 해놓고 네. 17층부터 22층까지는 다 막아놨어요. 누르지 못하도록 이 플라스틱 뭐 덮개 같은 걸로 막아놨어요. 네. 그럼 거긴 투숙객이 없었던 거죠? 투숙객이 이제 북한 팀들이 묵죠. 아마 그렇죠. 20층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북한 경호팀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도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네. 16층에선 걸어가야 된답니까? 막 이러고. 자기들도 못 자기들도, 누르니까 걸어가요. 똑같이 사람이야. 네, 맞아요. 16층부터 걸어가야 된답니다. 막 이러고. 빡세네요, 막 이러고. 빡세죠, 자기들 입장에서도. 위원장님한테 이제 막 여러 가지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네. 계단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어요, 김정은은 거기서? 난 그거 궁금하다. 룸서비스 시켜 먹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룸서비스 시켰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경비 누가 미리 먹어보나? 혹시 뭐 거기에 그것까진 그러니까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은수저 넣어요? 어디 밖에 나와서 먹진 않고 당연히 그렇겠지. 방 안에서 해결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따라간 간부들도 엄청 많잖아요. 간부들도 각자 그 방을 따로따로 쓸 테니까 거기마다 이제 다 배달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댓글러 분들께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받았어요. 네. 미리 받고 그 이후에도 쭉 받았는데 우리 댓글러 분의 댓글 읽어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YJ님이 뉴스 보니 현지 경비 엄청 세게 한다는 것 같던데 취재 어렵지는 않았나요? 라고. 자, 근데 베트남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거 취재하는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 저도 이제 편집 보니까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자꾸 공안 때문에 뭐가 안 되니? 공안 때문에 그쵸. 뭐가 중계하고 있는데 공안이 거기에 네. 막니? 이번에 스튜디오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MBC가 그 낭떠러지 절벽 끝에다가 그 스튜디오 세웠잖아요. 뒤에 배경이 좋게 보이게 하려고. 그 아시죠? 그 호텔 옥상 네. 뒤에 벽 바로 뒤에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밀면 그냥 떨어지게. 그래서 그 사진이 돌아가지고 MBC 이렇게까지 한다. 근데 공안 때문에 뭐 이렇게 못한다는 게 많았어요. 우리도 스튜디오 설치했는데 막 JTBC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설치를 했는데 공안이 막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네.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그러니까 4번인가 스튜디오를 다시 지었대요. 그게 아마 이제 그 특별 보안 구역이라고 그 메리어트 트럼프 숙소인 메리어트 네. 그리고 멜리아 김정은 숙소인 멜리아 네. 그리고 회담장인 메트로폴 그리고 그 멜리아하고 메트로폴 호텔은 호안기엠 호수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호안기엠 호수 주변이 이제 특별 보안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 그 공안이 그냥 미워서 쫓아낸 거는 아니고 그 보안 구역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원래 스튜디오가 호안기엠 호수 주변으로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특별 보안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하게 된 거죠, 스튜디오를.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방송사는 스튜디오를 지었는데 미국도 그러니까 베트남 공안뿐이 아니라 미국 경호팀이 와가지고 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빼고 있으니까 네. 어디서 구했는지 엄청 큰 검은색 천을 갖고 와가지고 스튜디오 유리를 이렇게 다 덮어버렸대요. 네. 미국 경호원들이. 미국 경호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송하면 대박이겠다. 이거 하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또 딴 데 옮겼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옮기냐면은 사실 베트남까지 갔는데 뒤에 또 베트남 간지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베트남에 왔다는 느낌. 뒷 배경을 봤을 때 약간 베트남 같고 좀 분위기 좋은 데는 MBC가 제일 좋았어요. 낭떠러지. 낭떠러지 거기가 제일 좋았어. 보면은 다시 보면 알겠지만 뒤에 네.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 차들의 그 라이트가 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오가면서 진짜 뭔가 새로운 도시가 네. 이런 느낌이 있었고 KBS는 뒤에 서울. 선명한데 이만한 빔을 빌딩이 2개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빌딩 그 2개 중에 이 안쪽 빌딩이 거기가 무슨 뭐 조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결같이 올리는 그런 네네네네. 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살았다.
그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MBC한테 밀렸다는 둥 막 이런 시청자들 안 보내주셨는데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거 CG 아니냐? CG 아니었냐? 아무도 관심 없어 시청자들은 백이 뭔지가 취재가 더 중요하죠. 보도와 취재가 중요한데 방송사들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공안을 따돌리고 이렇게 취재하는 걸 시도하거나 뭐 호텔 진입을 몰래 공안이 나타나기 전에 들어가거나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식의 그런 건 없나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추방되지 않을까 생각. 그 정도 분위기구나. 네.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였고 제한된 범위 밖에서 뭐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밖에서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멀리 제한구역이. 네, 호텔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예요. 100m요? 거의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ENG 카메라로 확 당겨서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안은 아예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카메라 기자는 계속 당겨서 계속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온에어 되기 직전까지 영상을 보잖아요. 생중 중계가 이제 뭐 한수영 기자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기자가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자꾸 여자 공안이 와가지고 막 미는 거야 몸을 막 이러는데 옆에 촬영 기자로 보이는 사람 손이 막 이러 잠깐만 이러면 그때는 아마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어디 이동하기 직전에 그때는 이제 더 보안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이동하기 직전에 조금 더 멀리서 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을 거예요. 무섭더라고. 근데 좀 진짜 그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 들었던 게 초반에 왜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그 가짜 정상들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김정은 분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옹트하고 추방됐다고. 맞아. 그래서 추방까지 됐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티스트인 건데, 네, 그 추방까지 될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기 조금 취재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추방당한 사유가 너무 닮아서였잖아요. 네, 그렇죠. 홍성 기자가 그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 유튜브의 편의점 상어덮밥님이 이 상어덮밥입니다. 프레스센터에 내외신 기자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이 있었다면 구성은 어땠는지 재미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선배 프레스센터를 가봤나요? 저는 이제 멜리아 호텔 담당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숙소 담당이었기 때문에 프레스센터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었잖아요. 네, 밖에서 이제 그 상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자가 있다면 이제 교체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근데 사실 뭐 거의 챙겨서 먹지 못하고요. 그냥 뭐 반미 있죠. 그 베트남 맛있죠. 베트남 샌드위치 같은 거. 뭐야 나만 몰라. 반미 모르세요? 나만 몰라. 그런 거를 그냥 네, 여기 자료 하나 베트남 나가고 샌드위치. 있어요. 바게트 빵에다가 그런 걸 사서 간단히 먹고 뭐 그런 식이었죠. 사실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상황이죠. 거기서. 그렇죠. 진짜 밥 먹다가 놓쳤어요. 이러면 진짜 개욕 먹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음 댓글 우리 한승현 기자가 직접 읽어주세요. 예. 유튜브에서 영상 김서연님이 이상호 기자가 뉴스프레스센터 쭉 둘러봐 줬는데 KBS 기자들 일찍 퇴근하셨다던데 저녁 만찬하면서 트럼프 김정은 이야기 취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베트남까지 멀리까지 분짜 드시러 가셨어요? 아니 왜 그 자리를 비우시냐고요? 참나. 되게 분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네. 근데 프레스 센터가 물론 거기가 주요 포인트이긴 하지만 프레스 센터에만 기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 저녁 만찬이라고 한다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이 가장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취재를 그렇게 안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누가 취재해 오는 게 프레스센터 화면에 띄워지거나 그쵸. 속보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고 송고하기 인터넷 잘 되고 송고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프레스센터고 실제로 일은 현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취재는 현장에 가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그 영상을 볼 수는 있겠죠. 회담의 모습이라든지 네.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돌아가는 것 자체는 판단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프레스센터에서. 그렇죠. 제 후배도 밤 11시에 일이 끝나고 잠깐 잤다가 아침 6시부터 우리나라
시간 기준 6시부터 방송이니까 거의 3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오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흔들리는 당근님이 김정은 위원장이 뭘 먹었고 뭘 받고 이런 거 보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까? 가십거리 아닌가요? 언론사 입장에서 북미 회담 방송을 하루 종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신변 잡기식의 보도 외에 취재거리가 없나요? 현장성을 담아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취재거리를 못 찾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다음 댓글 좀. 트위터에서 용오름님이 이게 기사냐? 할 게 없으니 별. 조선인민민주주의 언론사냐? 표정이 밝다니 뭐니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국격이 떨어진 거임. 네. 예. 뭐 그러니까 뭐 둘이 먹은 게 뭐고 예. 뭐 무슨 표정을 지었고 뭐 네. 담배를 편히 많이 뭐 이런 게 꼭 네.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가십거리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겠지만 이 사소한 표정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어딜 갔다든지 아니면 정말 표정이 언제 웃었고 언제 뭐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았고 하는 것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오고 가는 내용 회담에서 정말 중요하게 오고 가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사소한 것들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신변 잡기식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걸로 더 중요한 거를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사소한 것까지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들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오버해서 좀 나간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중요한 뉴스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서 막 하루 이틀 동안 양국 정상에 모여서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정식으로 나오는 얘기만 보도하려면 계속 같은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네. 시청자 입장에서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한수영 기자 말대로 뭔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거 속에서 또 진실의 퍼즐 조각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물론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종의 탐정같이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어떤 기자로서의 소임이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 다음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읽어주세요. 네이버에서 JS93 땡땡땡님이 KBS 회담하기도 전부터 비핵화 성공하고 평화 타령하지 않았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저희가 김칫국부터 마신 게 아니냐 이런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그 전에 이미 실무회담에서 그 어느 정도로 협상할 건지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두 끝판왕들 보스끼리 나타나가지고 악수하고 서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물론 날짜를 잡고 그 실무 협상을 스타트하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열릴 정도면 뭔가 이루어지겠거니, 그러니까 문서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한 건 저도 사실이죠. 그렇죠. 네. 아니, 문서 그 복수에 나왔잖아 이미 합의문이 다 떴었어요 그 전에. 근데 유출됐었는데 네네. 아니 근데 KBS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큐시트라고 하죠. 이제 네네네. 9시 뉴스를 어떻게 네네네. 어떤 순서로 이제 짜서 어떤 보도부터 할 것인가 미리 좀 해놓잖아요. 이미 다 성공으로만 짜놓은 거야 이 순서를. 뭐 새로운 시작, 뭐 전쟁은 끝났다. 그걸로 다 막 써놨는데 이게 큐시트가 딱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아까 개 멘붕 진짜 네, 우리. 그 현재 있는 취재진들 입장에서도 잘 되고 있구나 회담이 성공해서 뭔가 좀 주고받고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두 정상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결정을 해서 아래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탑다운 방식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실무 회담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정하는 거는 두 정상이 이제 직접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됐는데 그게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는 예. 이제 파토가 난 다음에 그 앞에 상황을 이제 끌어왔으면서 알고 보니 이제 와서 보니 뭐 파토 날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보니까 댓글러들이 니네 이거 잘 됐으면은 같은 그림으로 역시 이래서 잘 될 거였다라고 보도할 거 아니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참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하나하나를 취재를 다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네. 사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네. 트럼프가 이제 앞에서 그냥 확대 정상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뭐 노러시 막 이런 게 했잖아요. 우린 러시 안 할 거다. No rush. We just want to do the right deal. Chairman Kim and myself, we want to do the right deal. 옳은 그 Speed is not 합의를 이루어야 important. 된다. What's important is that we do the 가장 right deal. 중요한 것은 옳은 5분 러시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기자가 정말 신급의 정말 탑급의 말이 안 되는 기자라면 뭔가 이상한데?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뭔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기류가 점쳐지는데 이런 보도를 네. 했을 수도 있지. 네. 끝나고 나서 한 얘기지만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가십성 기사나 동성 기사 이런 걸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 건데 네, 네, 네. 이번에 그런 거를 사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였어. 이건 좀 민망하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향을 해야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지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상식적이지 않나요? 평화를 앞으로도 지향해야 되는 게. 계속 평화 타령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 우리 유튜브에서 정우한님이 SBS도 무리한 취재 장면을 열혈 기자의 취재라고 포장하고 동아 채널A도 자사 기자들을 아이돌급 기자, 뭐 트럼프를 긴장시킨 돌직구 등으로 홍보 중이던데 왜 요즘 갑자기 이런 자화자찬이 유행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댓글. 한나준님께서 미친 게 아니고서야 회담 열리는 하노이에서 뉴스거리라고 저런 걸 방송한단 말이야. 이건 이제 그 채널A가 이제 SNS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자사 기자가 깜짝 스타가 됐다. 네. 이런 것들을 기사한 보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댓글 다신 거죠. 무슨 보도냐면은 동아일보에서 네. 자기 지면에다가 3월 1일에 아이돌급 외모로 인기 또 트럼프에게 돌직구 질문 이래가지고 현지에서 채널A 동아일보 기자들이 현지에서 화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백승호 채널A 기자가 한류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이 백 기자가 길거리 취재하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현지인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현지 언론까지 백 기자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노이 출근길에 생기를 불어넣은 한국 기자라면서 백 기자를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딴 거보다 3월 1일이면 북미 정상회담 파토나고 분위기 진짜 분위기 개 망했을 때예요. 예. 진짜 이제 한반도는 어디로 가나. 다들 마음이 되게 무겁지 않았습니까? 근데 채널A 지면에다가 이거를 낸 거예요. 채널A에 그 동아일보 지면에다가.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걸 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의 취재자로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하든 말든 그렇게 뭐. 남자의 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되게 너무 놀랐어요. 분위기 파악도 그러니까. 못하고 아니 지금 얘네가 지면에 낸 거 정도면 우리로 치면 9시 뉴스에 낸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우리 KBS 뉴스 꼭지 중에 뭐 한 7번째 꼭지 정도로 현지에서 한승현 기자 아이돌 외모로 한류 스타 같은 외모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런 거 네.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걸 홍성이 너 보고 읽으래 그 리포트를. 그걸 만들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좀 의견을 얘기하겠죠. 이건 좀 너무 부끄러운 리포트다. 그렇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사실은 그 뭐 여기자들 미모 막 그런 기사를 좀 이제 생산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가 보죠. 저는 한 번도 거론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계속 걸어주잖아. 다 필요 없어. 제가 느낀 거는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 기자들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사실이에요. 박항서 효과인가요? 맞아요.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네, 되게 그리고 자국에서 하는 회담에 대해서 남한 기자들이 한국 언론이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뭐 되게 호의적이에요, 저희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이런 기사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자, 파란 하늘님이 채널A 김정환 기자 질문이 북한을 대북 제재로 압박할 생각이 있나? 이거였는데 진짜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말이고 일본 기자들은 흐뭇하게 웃을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줬으니까 진짜 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널A 기자가 질문 뭐 다 아시겠지만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을 더 강화할 의의가 있냐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현재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있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영상 봤는데 그 질문은 뭐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말 잘랐어요. 질문 듣다가 말 잘랐어. 아, 네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뭔 개소리요?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반응은. 아니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시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마당에 더 이상의 무슨 대북 제재가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좀 의도적인 질문이었다고 보는데 다분히 어떤 자사의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의 견해가 반영된 그런 질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대북 제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냥 제가 본 바로는 트럼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의 생션, 이 대북 제재가 네. 제일 높은 수준이라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최고 수준의 압박을 하고 해왔다.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이거고, 이거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씩 이거를 이제 풀어줘서 문제지. 지금의 네. 이 생션은 최대 수준이다고 늘 말을 해왔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 강화할 생각 없냐나 물어보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거짓말 해온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더 강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최대 제재였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의 말의 어떤 무게를 잘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건가? 아니면 왜 했을까?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 어떻게 하길 바라나? 그러니까 사실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좀 기대하면서 예상하면서 하죠. 네. 예상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문한 거 보고 약간 이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질문할 때 영어로 막 쏠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자막만 봤거든요. 네. 자막만 봤는데 대한민국 기자입니다. 뜨는데 막 쏠라 하는데 되게 발음이 좋아. 그래서 되게 멋있다. 멋진 네. 질문을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 보니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자로 뭔가 질문을 이제 대표성 있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외신 기자들이 보기에 그거를 뭔가 민심으로 한국은 이렇게 오해하지 생각하는구나.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질문 좀 이번에 느낀 게 왜 기자들은 해외 나가거나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고를 치는가? 전 그래서 약간 이게 기자 사고 할당제가 있나 언론사별로. 야, 이번에는 니네가 사고를 쳐라. 이번에는 우리가 사고 칠게 이런 게 있나? 그렇습니다. KBS 순서는 좀 안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현지 취재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그럼 1부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